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수원 8달구 아파트 청약 과정입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 사려면 아예 현금으로 사라는 취지로 대출 금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렇지만 갈 곳 없는 자금은요, 강남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작심한 듯한 그 발표부터요,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방송 전에 패널 여러분들께 여쭤보니까 상당수 분들이 이제 경기 주민이신데요. 장혜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저 수원 8달 이 청약 경쟁률이 78대1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100조 넘는 1000조 넘는 돈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부동산 결국 풍선 누르는 것처럼 또다시 값을 내려놓지 못할 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망을 섣불리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기 전반기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19% 정도 올랐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21%가 올랐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3%대 올랐습니다. 이 드러난 결과만 놓고 봐도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임기 전반기에 서울 아파트값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올렸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또 이전 정부 탓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지만 명확 관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이미 너무나 큰 실패를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 내내 봤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그랜드 디자인했다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 시세가 2년 반 사이에 10억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는 분의 아파트값이 10억이 넘게 올랐고요. 강남 살 필요 있냐고 국민들에게 망언을 하셨던 장하성 지금 주중 대사시죠.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값도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안정화시키겠다는 분들의 아파트가 10억이 넘게 올랐는데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이제는 잘 잡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강도 높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앞서 제가 여러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 정책마저도 신뢰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 시장의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셌죠.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야 했을까? 특히 15억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 15억 이상 아파트 사실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라. 대출까지 받아서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생 월급을 받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분명히 많이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는 또 서울 아파트를 사서 좀 자기의 자산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해 있으니까 정부가 여기 개입을 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개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거죠. 전 적어도 정부의 개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란 자율성 이외의 정책이라는 입안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때 또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효과들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지금 뉴스를 보면 전세값이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기는 그렇고 세입자 없는 분들의 전세값만 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고위공직자들 또 출마하실 분들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팔아라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놓으시겠습니까? 김의겸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의혹으로 직을 내려놨다가 동생과 공교롭게 하루 차이로 동작 쪽에 이 건물을 샀다가 의혹을 더 키웠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강하게 비서실장이시라는 분이 혹은 홍남기 부총리라는 분이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팔아라고 하지 눈앞에서는 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규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강한 규제일수록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강한 풍선 역할을 일으키게 되고 강한 후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부작용이 심한 법입니다. 규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가져야지 규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시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시장이 실패하는 곳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시장 실패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든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정부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규제 15억 했지만 진짜 돈 없는 사람 못 하겠지만 심리는 이럴수록 가격이 더 오르겠다라는 심리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마련해서라도 이 막차라도 타가지고 강남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강남집값이 오를 게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강남을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과연 이걸 규제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남 위주의 정책을 갖다가 탈피를 하고 수요 위주의 정책 탈피하고 정부의 실패를 일으키는 그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신규 주택을 더 늘리거나 하지 않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한번 갖고 싶었던 분들이 좌초하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있던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네. 규제라는 건 필요하고 투기라는 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저는 실효성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잉 유동성을 차단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이 대출 규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 이것이 돈이 된다는 심리가 만연한다면은 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 더 높이고 양도 차익을 세금을 환수하는 양도세 강화를 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나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이 이제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책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확실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게 누구나 집을 빚내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리고 임대차 계획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어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실수요자를 잡을 수 있을지 총선 전에 급히 내놨던 부동산 대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새로 단장한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